이제는 이제 2012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버스트 미디어라는 곳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뭐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표입니다. 소셜 관련된 고객들의 인지도와 소셜에서의 활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밑에 줄 보시면 18세에서 34세까지의 58.1%, 그리고 애기 어머니들의 58.1%가 팔로우를 하거나 좋아요를 클릭한다는 거죠. 팬페이지 같은 거를. 이 얘기를 우리가 B2C 기업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제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수백 건을 제가 하면서 정보를 저는 제 담배에서 받아보는데, 그 중에 3분의 2는 다 기업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B2B에 관련된 정보라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그 좋아요를 통한 뉴스피드를 받아보는 것들. 실제 많은 기업들은 B2B 환경에서도 팬페이지를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트위터에서 팔로우를 할 거라는 것이죠. 특히 저 18세, 34세 젊은 층들이 그런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세일즈포스닷컴 장표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 장표를 보면서 뭐 벤더가 서드파티를 통해서 자기 고객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한 거는 당연히 잘 인용을 안 하죠. 근데 제가 전자신문에 있을 때 한 1년간 이 세일즈포스닷컴 챕터의 경쟁 제품인 마이크로소프트로 지금 인수된 야머 제품을 한 1년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쓰면서 뭐 아시다시피 제가 기자 생활할 때 데스크로서 워낙 독사 같은 놈이라는 욕을 많이 얻어먹은 저였는데, 그 야머를 1년간 쓰면서 기업 내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쓰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사실 몸으로 다 체득을 했어요. 이메일 소통량 줄어들죠, 문자 메시지 줄어들죠, 전화 소통량 줄어들죠. 중요한 거는 제가 관리했던 후배들 간의 협업, 아시다시피 기자들은 세그멘트별로 다 전문화되어 있는데 협업의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수없이 많은 폭탄주로 애들을 달래줘야 했거든요. 협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야머를 쓰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체득을 했었는데, 그런 제 경험치에서 놓고 보면 이렇게 이노베이션, 워크, 콜라보레이션, 마켓, 서비스, 물건 파는 거, 각각의 영역에서 5,500군데 세일즈포스닷컴 고객들이 그렇게 향상됐다고 하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을 만한 정보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진 것이죠. 자, 드림폴스 2012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샌프란시스코하고 인근 카운티까지 완전 도배를 했어요. 세일즈포스닷컴 이 컨퍼런스 참여한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호텔들이 다 동이 났고요. 그 정도로 이제 9만 명 정도가 등록을 했으면 세계 최대의 IT 컨퍼런스라는 평가를 들을 만한 것이죠. 그 정도로 엄청난 행사였고, 두 번째는 얘네가 소셜 엔터프라이즈라는 전략을 작년에 발표를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저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CEO가 직접 얘기하면서 쓰는 기업들이 금융권, 자동차 회사, 그리고 소비재 회사, 공공기관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확산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수없이 많은 기업들의 사례는 제가 오늘 다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자료를 한번 보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동시에 전시회가 열리는데, 제가 전시회에 있는 부스들 중에 한 반 정도는 가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인터뷰를 좀 했어요. 근데 작년하고 달리 올해의 특이한 점은 ERP 클라우드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봤죠. 야, ERP를 클라우드로 쓰는 고객들이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솔루션 업체들 중에 절반은 애초에 온프레미스 솔루션, 우리의 패키지 솔루션을 클라우드로 전환한 것이 아니라 아예 태동 단계부터 클라우드용 ERP를 만들어내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고객사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ERP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큰 변화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드림포스 2010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느낀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빅데이터 관련된 커버 스토리가 나왔는데요. 그 자료 중에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법의 1번이 뭐였냐 하면은 경영진의 의사결정 문화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하려면 그런 벤더들의 마케팅 전략이 절대 속으면 안 되고 기업 내부에서 팩트 기반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문화를 최고 경영자 탑에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어떤 빅데이터가 우리에게 의미 있는 빅데이터인지 그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창의적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빅데이터는 그렇게 아주 레퍼런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성공적인 사례라는 것도 대단히 특화된 기업들, 아직은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 같은 닷컴 기업들이 많다는 거죠. 제조업이나 금융업 쪽에는 이제 막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사결정 문화부터 뿌리째 바꾸는 것이 중요한데 소셜 엔터프라이즈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소셜에 관련된 기업의 문화를 잘 만드는 것. 최고 경영자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가 뭔지를 모르는 환경에서 소셜 네트워크를 잘 할 수 없는 거죠. 그 상태에서 세일즈포스닷컴 채터를 줘봤자 잘 쓸 수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셜 관련된 문화를 잘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비즈니스나 IT 벤더분들 입장에서는 좀 깝깝한 얘기일 수도 있고 좀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트너 주장도 그렇고 세일즈포스닷컴 주장도 그렇고 2, 3년 내에 치프 마케팅 오피서 마케팅 최고 담당 임원이 다루는 IT 예산이 CIO의 IT 예산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쨌든 뭐 차세대를 하든 ERP를 하든 대부분의 인프라들을 지금 한번 갈아엎거나 또는 뭐 두 번째 갈아엎었죠. 그러고 나서의 대규모 IT 투자보다는 뭔가 비즈니스 효과가 많은 ROI 효과가 많은 곳에 IT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상위가 높은 IT 투자의 대부분은 마케팅과 세일즈 영역일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CMO가 쥐고 IT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MO가 RFP 내고 CMO가 CIO 협업해서 비딩 붙여가지고 선정하면은 PM을 CMO 쪽에서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이런 소셜 환경의 변화와 맞물려서 정말 중요한 얘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세일즈 사이클들이 많은데 보통은 프로스펙트 고객들이, 잠재 고객들이 우리 회사의 세일즈 퍼슨하고 뭐 얘기를 할 겁니다. 야, 니네 견적서 좀 줘봐. 니네 제품에 대한 자료 좀 줘봐. 근데 세상이 점점 바뀌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잠재 고객이 자신의 니즈를 확인하는 과정이 굳이 그 벤더의 세일즈 퍼슨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웹을 통해서 확인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확인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확인하고 이런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있습니다. 60%의 프로세스가 우리 세일즈 퍼슨이 접근하기 전에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객 스스로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런 고객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게 그렇죠. 마케팅 부서가 리드 제너레이션, 고객의 잠재적인 욕구와 니즈를 파악하는 다양한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리드, 고객의 잠재적 수요를 발굴하는 프로젝트를 한 다음에 프로세스를 거친 다음에 그 프로세스에서 나온 잠재 고객의 리스트를 가지고 세일즈가 가서 딜을 클로징하는 단계가 지금까지 산업화 이후에 모든 영역에서 세일즈 프로세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케팅 단계에서 리드 제너레이션, 고객의 욕구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부터 세일즈가 타이틀리하게 붙어 들어갈 수 있는 IT 인프라와 내부 프로세스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소셜과 모바일 환경에서는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B2B와 B2C의 차이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소셜 환경과 점점 모바일 환경이 진전되면서부터는. 그래서 어쨌든 B2B라는 것도 역시도 사람이 모여서 만든 집단이기 때문에
person to person 그런 다이렉트 마케팅에 관련된 기법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게임화라고 하죠. 게이미피케이션. 그래서 게임화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포스퀘어나 아이닝 같은 애플리케이션들 위치 확인 서비스 쓰시다 보면은 배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지가 게임적인 이제 재미 요소거든요. 사용자들에게는 내가 이 자리에 체크인을 많이 하면은 그 자리에 마스터가 되거나 그 자리에 대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생기거나 하면은 그 서비스 업체에서 뭔가 배지나 왕관 같은 걸 준다고요. 그런 것을 취득하기 위한 게임적 요소가 우리의 모든 활동에 결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셀즈포스닷컴의 아키텍처인데요. 사실 옛날에는 그냥 CRM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맨 아래 그냥 데이터베이스.com에서부터 그 다음에 개발 환경에 관련된 소위 우리가 파스라고 하죠. 플랫폼 매니저 서비스. 그게 뭐 force.com, site.com 이렇게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data.com이라는 서비스가 있고 챕터가 있고 문제는 이 회사의 장점은 이 챕터 서비스가 그 앞단에 있는 최종 SaaS 클라우드 서비스, 마케팅, 세일즈 서비스 등등을 모두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펑션들이, 소셜에 관련된 기능들이 다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못하고 있고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만 야마를 인수해서 저접근 방식, 제품 아키텍처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상당히 앞서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 챕터 관련해서는 이제 인스턴트 메시징 기능들이 지금 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곧 출시된다고 하니까 챕터가 말 그대로 기업 내부의 페이스북 같은 위상으로 올라설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사례 중에 뭐 아까 말씀드린 아까 비디오에 나온 G 사례나 등등등등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코카콜라도 그렇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마크 베네포 회장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장표 중에 저런 아이디어도 있구나 하고 제일 감동받았던 게 이 버진 아메리카 항공사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사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의 그 항공기 좌석에 앉으면 앞에 보면은 앞좌석 뒤에 스크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크린에 그날 탑승한 고객의 소셜 프로파일이 다 뜹니다. 떠가지고 실제 버진 아메리카의 소셜 담당 매니저나 팀에서 그 고객과 1대1 다이렉트 인터랙션을 다 해요. 예를 들면 뭐 감사합니다. 고객님은 다음 이 항공기를 내린 다음에 다른 곳으로 트랜짓을 하시죠. 그 트랜짓에 대한 버진 아메리카의 오프닝 같은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안에 좌석도가 있는데 이 담당자가 클릭을 하면은 항공기 내에 누구와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뭐 트위터 방식이든 페이스북 방식이든. 그래서 이 회사 주장은 지상 35,000피트에 구현된 소셜 엔터프라이즈라는 메시지를 버진 아메리카 CEO는 내세우고 있는데 상당히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소셜을 비즈니스에 응용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게이미피케이션, 게임화 전략을 수행하는 것은 수없이 많은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결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생각을 못했던 방식의 고객 만족, 고객 활용, 고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내고 그 비즈니스 케이스에 우리 소셜 테크놀로지를 기술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큰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셀즈포스닷컴 사례만 말씀을 드려서 셀즈포스닷컴을 월마트가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례에서는 썼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월마트가 소셜 기반의 마케팅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월마트 랩 연구소에서 지난 3년간 4군데의 벤처기업을 인수했어요. 유통회사가 자신들의 서비스 전략을 만나기 위해서 4군데의 IT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그 네 군데 IT 기업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검색 기술을 가진 회사들, 주로 그런 회사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폴라리스라는 걸 얼마 전에 내놨는데 이 검색 엔진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이런 겁니다. 월마트 고객이 트위터를 날렸어요. I love salt. 그대로 직역하자면 나는 소금을 좋아해 이런 뜻입니다. 그죠? I love salt. 이 검색 엔진이 크롤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CRM을 보면은 고객의 프로파일에 소셜 프로파일 문제는 잘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월마트 같은 데는 이미 소셜 프로파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웹사이트 고객이 어떤 트위트 I love salt를 남기면은 검색을 해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검색 엔진이 판단을 해요. 이 salt가 소금일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죠. 웬만큼 또라이가 아니고는 나는 소금을 좋아해라고 트위터를 날릴 일이 없다는 것이죠. 뭐라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까? 솔트가.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금방 알 수 있는데 작년에 안젤리나 졸리가 주연을 했던 미국 러시아 첩보전쟁 솔트 그 단어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I love salt를 모두 소문자로 쓰든 I 대문자, love 소문자, salt를 대문자로 쓰든 월마트의 검색 엔진은 그 salt가 안젤리나 졸리 주연의 영화 솔트라는 걸 캐치해냅니다. 캐치해내고 1, 2분 내로 그 소셜 프로파일 내에서 그 트윗을 날린 사람의 절친을 파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친구들 간에 댓글 상호의 작용이 많은 관계, 트위터 마팔 중에 상호 리트윗이나 멘션 날린 것이 많은 친구들을 기술적으로 뽑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친구들 중에 그 트윗을 날린 사람의 월마트 친구들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그 친구의 핸드폰 이메일로 즉각 메시지가 가는 것이죠. 당신의 절친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당신의 절친인 박석희 씨가 안젤리나 졸리의 솔트 영화를 좋아한다는 트윗을 지금 날렸는데 이분을 위해서 현재 저희 월마트가 할인하고 있는 솔트 DVD, 안젤리나 졸리의 무슨 영화 관련 소품 등등을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니까 그분께 선물을 해보시라고 이메일이 날라옵니다. 제가 휴대폰에서 엔터를 치면은 곧장 쇼핑몰로 넘어가서 간단한 트랜잭션이 금방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국내에서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를 다 이용하지 않습니까? 주소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든 은행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든 G마켓이나 실버거 같은 쇼핑몰의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하든 우리한테 날아오는 수없이 많은 이메일 그런 레코멘데이션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어 라고 생각되는 경우는 딱 한 가지죠. 마침 사고 싶었던 제품에 대한 할인율이 엄청 높았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다 휴지통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폴라리스 서비스는 상당히 진화된 내용의 이메일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어떤 사람이 나는 더치커피, 커피 이렇게 1분에 한 방울씩 떨어지는 그런 고급 커피 있지 않습니까? 더치커피를 좋아한다는 페이스북에 포스팅이 하나 올라가면 저 검색 엔진 크롤링을 해서 그 사람의 페이스북 메시지로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냅니다. 고객님이 지금 더치커피를 좋아한다는 메시지를 올리셨는데 저희 월마트가 방금 더치커피 관련된 고급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다는 거죠. 그럼 하이퍼링크 치고 들어가면은 당연히 그 구매할 수 있는 고객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게 얘네가 빅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부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어떤 고객과 인터랙션 및 이제 쇼핑 거래에 관련된 트랜잭션 처리까지 모두 보장해주는, 그리고 소셜과의 타이트한 결합, 이 모든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세일즈포스닷컴이 주장하는 소셜 엔터프라이즈가 기업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신규 비즈니스 창출과 매출 상승의 효과의 높은 영역에 가장 잘 활용된 non-salesforce.com 고객사의 대표적 사례로 월마트 사례를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드릴 말씀은 salesforce.com이 아까 비디오 나왔던 컴캐스트 사례부터 G나 코카콜라, 버진 아메리카 등등의 사례와 관련된 내용을 좀 충분히 연구를 해보시면은 내년부터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ISP를 하다 보면
이제 빅데이터와 소셜, 모바일에 대한 얘기는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SPA 리파이먼트에.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솔루션과 서비스를 이런 소셜 환경에 진화하기 위한 고민을 해보시든 제 생각에 세일즈포스닷컴은 충분히 벤치마킹을 해볼 만한 가치 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세일즈포스닷컴의 아키텍처 맨 밑에 개발 환경에서부터 가운데 챕터가 있고 맨 앞단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충분히 해보시는 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장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